이번 시간은 기체 정비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기체를 정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체에 대한 조립과 세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체를 날리다가 뭔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비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 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드론 기체의 체결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소들, 프롭과 모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어떤 센서라든지 아니면 세팅 같은 것들이 틀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 플래너에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것을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일한 기체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영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여러 군데가 파손이 되고, 따라서 정비를 여러 번 거치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한번 정비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좀 파손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어느 부품을 좀 교체를 했었고,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추후에 기체를 정비할 때 훨씬 이제 좋은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의 이 전체적인 어떤 정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뭐 빠뜨리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나마 좀 작성을 해서 이제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체 전체 중에서 이제 체결 요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다, 이런 것들을 적어둘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기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 기체의 지금 체결 요소들을 한번 볼 텐데요. 체결 요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트나 아니면 너트가 지금 풀려 있는 곳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사실은 이 볼트나 너트는 이 기체에서는 지금 쓰이지 않고 있고 볼트만 쓰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볼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혹시나 풀린 곳은 없는지 한번 쭉 본 다음에요. 이쪽에도 한번 보고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사가 하나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우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사들은 강하게 지금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느슨하게 체결을 한 다음에 강한 체결을 가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거 하나만 강하게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나사라는 것 자체가 계속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사산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이 나사 자체의 어떤 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나사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계속 돌리도, 지금은 강하게 체결이 됐지만 아무리 계속 돌려도 이제 나사가 강하게 체결이 안 되고 계속 헛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나사산에다가 이제 접착제 같은 것들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접착제가 있겠지만 저는 순간 접착제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여기 나사산 있는 부분에다가 살짝,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살짝만 묻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 부분에 묻혀주면은 나사가 들어가면서 뒤쪽 부분까지 다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이 나사를 구멍에 넣은 다음에 똑같이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헛돌고 있는 나사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체결한다고 이제 딱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적당한 상태로 체결을 해두면은 나중에 안쪽에 있는 이 본드가 굳으면서, 접착제가 굳으면서 강하게 체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나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된 것 같고, 혹시나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한번 조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여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조여졌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정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접착제나 테이프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접착제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접착 강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신기를 원래는 이렇게 수신기를 여기 FC에다가 옆면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이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FC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은 뭐 보기에 더 추할 뿐더러 수신기 자체가 계속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내 주고요. 새로운 양면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약간 푹신한 이런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동 흡수하는 데도 좋고요. 굉장히 괜찮은 양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비닐을 벗기겠습니다. 네. 벗긴 다음에 원래 수신기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양면 테이프는 힘을 좀 줘가지고 붙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쭉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면은 강하게 체결이 될 겁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깔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테이프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프가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쭉 살펴봤더니 전에 조립을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련 테이프를 써가지고 커넥터를 만들었었는데 이 전련 테이프 부분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져서 이제 보기도 흉하고 그 다음에 전련 효과도 되게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라주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라주고요. 뭐 완전히 다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련 테이프는 두껍게 말려 있을수록 더 전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자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전련 테이프를 일정 부분 뗀 다음에 잘라서 쓸 거고요. 자, 이거를 붙일 때는 가능한 한 좀 당겨 가지고 붙인 다음에 가능한 한 좀 텐션을 이렇게 줘가면서 붙여주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강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아주면은 이제 이렇게 전원 테이프도 잘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테이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손쉽게 이렇게 꽂아주면 되지만 아무래도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도 커넥터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ESC에도 커넥터가 있을 것이고 또는 돌려서 봤을 때 여기 FC에 장착되는 커넥터들도 있을 겁니다. 마침 여기 FC에 있는 커넥터, 여기 파워 케이블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당 위치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수신기로 가는 요 케이블이 빠져 있어서 요것도 적절한 위치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봤더니 테이핑도 적당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넥터들도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케이블 타이 가지고 ESC를 이 암대에다가 고정을 해놨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끊어져 있네요. 이렇게 끊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케이블 타이가 웬만하면은 잘 안 끊어지는 형태인데, 네, 이것은 아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끊어진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일단은 버리고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다시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케이블 타이가 좀 짧다 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케이블 타이를 이런 식으로 같이 체결을 해가지고 연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도 이렇게 체결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깔끔하게 지금 저는 가위를 쓰고 있지만 니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잘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케이블 타이 부분도 네, 다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이 굉장히 널브러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널브러져 있는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케이블 타이가 이럴 때 쓰는 목적이긴 하거든요. 말 그대로 케이블 타이니까 이렇게 쭉 잡아당기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체결 요소에 대해서는 정비할 곳이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체결 요소에 대한 정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요소, 모터와 프롭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모터가 지금 잘 돌고 있는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모터가 잘 도는지 별로 걸리적거림 없이 도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돌려봐도 괜찮습니다. 네, 잘 도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터에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구멍 사이로 이물질 같은 것이 끼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모터를 돌려봤을 때, 손이 아니라 모터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돌려봤을 때 잘 도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롭, 지금은 프롭을 제가 빼놨지만 프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프롭은 이 블레이드가 양쪽 블레이드, 만약에 블레이드가 두 개라고 했을 때는 양쪽 블레이드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굉장히 진동도 적고 효율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블레이드의 형태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심할 경우에는 파손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블레이드의 밸런스가 깨지게 될 경우에는 굉장한 진동을 발생시키면서 심하게는 기체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깨끗한 프롭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프롭, 지금 보시면은 끝부분이 완전히 잘려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레이드의 앞쪽이나 뒤쪽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 이렇게 블레이드가 아예 찢어져 버린 이런 케이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이드를 이런 프롭을 쓰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효율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쓰실 수는 있지만, 블레이드가 아예 이렇게 잘려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찢겨져 버린 경우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에 계속 썼을 때 이 블레이드가 아예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롭이 아무리 모터에 강하게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겠네요. 강하게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롭이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체결이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이렇게 풀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프롭을 강하게 체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계속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쓰셨던 것처럼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강하게 아예 그냥 접착 형식으로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면은 기체의 기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마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센서나 FC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센서와 FC가 지금 잘 세팅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미션 플래너에 접속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미션 플래너에 잘 접속을 했고요. 접속을 한 다음에 보시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접속도 잘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측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기체를 움직이면서 보면서 얘가 잘 앞으로 숙여졌는지 뒤쪽으로 눕혀졌는지 오른쪽 왼쪽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이제 움직여지는지를 보셔서 이제 가속도계나 나침반이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KF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센서, 어떤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어떤 센서가 있다면 그쪽 부분을 다시 세팅을 진행을 하거나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가 잘 도는지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체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고 모든 모터가 잘 움직이고요. 네, 내가 원하는 신호대로 잘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은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RPM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FC도 현재 잘 세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터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체를 정비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